안녕하세요. 지금 시각 2013년 2월 2일 토요일 12시 20분이죠. 진행할 건데요. 인력지원 특별법 해서 인력 관련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전체적으로 그냥 인력에 관련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지금 뭐 빨간색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찍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싱크가 또 안 맞더라고요.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 둘, 셋.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 인식. 중소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두 번째, 인력 수급을 원활하는 것. 그러니까 인력을 땡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인력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 결과적으로 뭐예요? 인력의 역량,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기존의 중소기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끔 잡아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를 한번 볼게요. 이 적용 범위는요, 2012년도에는 제조업이랑 그다음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년도에는 부동산이랑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하다라고 아마 개정이 됐을 거예요. 기본계획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항상 실태조사랑 기본계획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하고요. 시행계획은 뭐 매년 정합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경쟁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할 때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직원이 다른 일을 한다던가 혹은 한번 볼까요? 겸직시 특례.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갔을 때 뭐 겸직을 해주겠다, 특례를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3년의 기간 동안 갈 수 있고요. 한 번 연장해서 3년 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허락을 받으면.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휴직 시 대체가 가능해요. 다른 인력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잘린 건 아니죠. 그러한 특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업체 인증 취소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 3년의 기간 동안 인증을 해준다. 그래서 이 연수업체 인증을 받으면요, 연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수를 시켜주는 업체인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서 인증할 때의 요건,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연수업체가 되면 되게 많은 혜택이 있을 테니 당연히 취소 사유도 있고 인증할 때 들어갈 때 까다롭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 것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의회는요, 말 그대로 협의회예요. 저번에 얘기했나요? 우리나라에 협의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협의회가 100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 법에서도 협의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는요, 로직을 갖고 가야 돼요.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뭐를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지방 중소기업 청장이 이거에 관련해서 정하고 고시하고 여기에 막 끼어들고 해요. 그래서 주로 핸들링하는 사람은 지방 중소기업 청장이다. 중소기업 청장이라고 해서 바꿔서 나오면 그것은 틀린 거니까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중소기업 청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공동훈련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 나올 거니까 여기서 나올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대상이 있고 요건이 있다, 이 정도만 구분을 하시고 이 아래 하위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외우셔야겠죠. 자, 목적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목적이 다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인식 개선하고 인력을 양적으로 높이고 인력을 질적으로 높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력을 양적으로 높이고 이 아래의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은 질적으로 높인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크게 이 하위 항목으로는 산학연협력을 통해서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서 연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뭐 15세에서 29세의 미취업자가 첫 번째 순위, 두 번째는 이제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세 번째는 고령자. 이거 외우는 거죠. 교재 나중에 이제 출판된 거 보시면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중소기업에 가서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중소기업과 뭐 협력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고용을 장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15세에서 29세의 미취업자가 뭐 일을 했을 때 고용 장려 지원금을 뭐 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집어넣는 것, 땡기는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뭐 내용, 요건, 협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이 뭐냐, 얘네가 뭐라는 거냐, 그 다음에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한 뭐 요건, 뭐 대학이라던가 뭐 연구기관 이런 애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뭐 그걸 할 때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크게. 그래서 아래에 또 왜 이렇게 많겠죠? 그다음에 원격 훈련이라는 건 원격으로 뭐 조정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한 2줄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산업 지원, 이거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뭐를 막 해요. 그 다음에 인력을 고용하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던가 새로운 기계 뭐 이런 걸 들여온다던가 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뭐 인력을 들여온다던가 이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나라에서.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이것은 인력 유인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식 개선 사업이 이 안에 포함이 돼요. 근데 뭐 되게 이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뭐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쉽게 많이 오게끔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협동화도 하고 복지시설을 잘 만들어주고, 그래서 문화생활 같은 것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창업이나 연수할 기회를 주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람한테. 그래서 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중소기업은 조금 일해도 돈을 많이 준다라는 식으로 뭐 인식을 개선하나 봐요.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공동훈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뭐 프로그램이 없고 이러니까 뭐 이런 시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력을 갖춘 사람들을 인력을 갖춘 그런 회사들을 공동훈련시설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요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인력 관련한 키워드는 뭐 이게 다고요. 인력지원, 특별법인이 인력지원, 법인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결과적으로 인력은 인력이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인력 관련해서 크게 산을 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뭐죠? 자, 뭐 볼까요, 미리? 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혁신하는 것을 촉진, 장려 이렇게 해주는 법이죠. 자, 다음 시간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